안녕하세요. 라이프스타일 크리에이터 잘 사는 언니입니다. 저는 올해 10대 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뉴스 평소에 많이 보시죠? 근데 우리가 막 연예인들 뉴스, 가십거리 이런 거는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연예인이 뭐 이혼을 했고, 결혼을 했고, 연애를 하고 뭐 이런 내용들? 그런 뉴스는 되게 자주 클릭을 해서 보는 것 같은데 우리가 나에 대한 그런 뉴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런 생각을 대학교 때부터 하게 됐어요. 제가 대학교 때 만났던 그 라이프 코치님이 계십니다. 양 코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양 코치님께서 제가 대학생 때 올해의 10대 뉴스 모임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 모임에 참여를 하진 않았지만 제 스스로 이제 친구들이랑 만나면서 매년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올해의 10대 뉴스를 이렇게 써서 서로 알려주고 뭐 그런 공유를 해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약간 자아 성찰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성찰의 기회가 있어야 더 올 한 해를 잘 정리를 하고 내년에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은 그냥 저스트 살아가기만 바쁘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막 살아가죠. 내가 잘한 게 뭔가, 내가 못한 게 뭔가, 이런 10대 뉴스를 좀 정리를 해보면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더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올해의 10대 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이번 연도에는 심사위원이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겼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창업 분야 심사위원을 맡게 되어서 서울대학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다양한 스타트업이 입주가 되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앞으로 할지를 막 PT를 해요. 그런 피칭을 듣고 돈을 얼마를 투자를 해줄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서울대 창업 분야 심사위원을 했었고 부천대학교에서는 영상 제작 분야 심사위원을 했습니다. 제가 리뷰 영상들을 좀 찍었었는데 이제 학생들이 강의 리뷰, 강연 리뷰 이런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이 필요했어서 제가 이제 강사를 했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영상 제작된 거를 또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을 또 하게 됐습니다. 저의 두 번째 뉴스는 영등포구 공식 창업 콘텐츠 제작 멘토가 된 거예요. 영등포 구청장님으로부터 창업 멘토 이렇게 위촉장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창업을 할 줄 몰랐는데 어떻게 창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계속 갖고 있었더니 창업을 정말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이런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창업 멘토로 저를 위촉을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했기 때문에 네, 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 이걸 두 번째 뉴스로 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제가 중앙대학교에 이제 이러닝에서 어떤 파트를 영상 제작을 전체적으로 수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또 좋은 일이었어요. 왜냐면 저희 회사 이름이 또 K 인플루언서라는 회사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K 인플루언서란 뜻이 이제 뭐 K-팝, K 뷰티, 뭐 K 푸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한국에도 선한 영향력을 가진 정말 좋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이 잘 활동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그런 일을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는 엔터테인먼트의 대표가 되는 게 저의 하나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제가 신화랑 그리고 동방신기, 뭐 샤이니 이렇게 되게 좋아했었고 그래서 되게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 제가 완전 그런 엔터 쪽으로는 가지 않았지만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강연 자리나 아니면 이렇게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러닝을 제작하는 이런 일을 정말 좀 그래도 수주를 한 게 잘한 일이 아닌가. 왜냐면 제가 또 정말 좋은 강사님들을 잘 또 큐레이션을 또 해드려서 그분들이 정말 좋은 콘텐츠를 이렇게 만드셔서 또 학생들이 이 콘텐츠를 또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에 제가 좀 기여를 한 것 같아서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닝 영상 제작 전체 수주를 중앙대학교에서 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신사임당님의 채널에 출연을 한 거였어요. 사실 저는
신사임당님 채널이 정말 그렇게 여파가 큰 채널인지 잘 몰랐어요. 처음에 출연할 때. 그냥 가서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하고 진솔하게 하고 오자 좀 이런 생각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 그래서 제가 되게 지금 보면 아쉬운 건 뭐냐면은 제 영상에서 제 채널명도 소개를 안 했어요. 뭐 앞쪽에 그걸 딱 소개를 해야 사람들이 검색해서 더 많이 저한테 와주셨을 텐데. 그래서 막 블로그에 저에 대한 영상 후기를 막 쓰신 분이 어떤 여자분이라고 저를 표현하셨더라고요. 그게 너무 아쉽긴 해요. 막, 좀 얘기를 할 걸. 잘 사는 언니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저는 신사임당님 채널에 출연을 해서 제가 원래는 구독자분들이 1300분 정도 되셨었어요. 2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생계형 그 크리에이터였고 생계로 바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전업 크리에이터를 하지 않았고 어쨌든 저는 영상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1300명이었는데 신사임당님 출연하고 2년 동안 1300명이었던 그 채널이 이틀 동안 갑자기 2000명 넘게 넘어오시면서 아니 뭐 2년 동안 내가 1300명이었는데 어떻게 이틀 동안 이렇게 2000분이 넘게 이렇게 오셨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구독자님들이 이제 약 4000분 정도 되어 가신다는 거. 그게 되게 너무 행복한 일이고요. 여섯 번째는 소속사 계약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 소속사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는 게 저는 또 하나의 즐거운 일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그동안 크리에이터로서 혼자서 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를 예쁘게 편집을 해주시고 이런 도자기를 또 잘 빚어주시는 막 그런 분들이 계셨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소속사가 제가 생기면 어쩌면 꾸준하게 콘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퀄리티도 좀 더 좋겠죠. 그 다음으로는 일곱 번째는 제가 K 공기업, H 공기업, S 대학교 등 연간 명사 특강을 수주했다는 것이에요. 명사 특강이라고 해서 왜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뭐 기업, 대학교, 뭐 기관 이런 쪽에서 정말 명사라고 부르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어떤 기업의 대표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굉장히 영향력이 있으신 분일 수도 있고 뭐 강사이면서도 명사이신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명사 특강을 제가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과 이제 많이 콜라보레이션을 했는데 이때 이제 구글의 김태원 상무님 모셨고요. 아, 제가 대학교 때 정말 젊은 구글러의 편지 막 이런 책을 읽으면서 꿈을 키워왔는데 네, 이렇게 김태원 상무님도 모실 수 있었고,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정신의학 분야의 윤대현 교수님도 모셔서 그런 번아웃 증상, 현대인이 겪는 번아웃, 막 이런 주제로 해서 강연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평창 올림픽을 주최를 하고 개최를 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을 주신 나승현 대표님, 그 스피치 분야 쪽으로 또 모셨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 김태훈 팟칼럼니스트님도 모셔가지고 다양한 어떤 영화를 보는 시선, 뭐 이런 시대의 정신 이런 거에 대한 강연도 진행을 했었고요. 정말 유명 연사님들을 많이 모시고 강연을 해서 너무 좋았고요. 저 역시도 강연을 진행하면서 행복했었고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이 명사님들을 실제로 더 많이 접하고 이렇게 관계적으로도 알게 되고 그래서 너무 좋았던 그런 경험입니다. 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서울문화재단과 한국전파진흥협회 공모전에서 수상해서 800만 원의 상금을 받은 것입니다.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청년문화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600만 원의 상금을 지원받아서 서울의 문화들을 알리면서 한 달에 2개씩 영상을 업로드를 해가지고 편당 가격을 받으면서 그 공모전을 수상한 금액들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전파진흥협회 공모전으로 받은 금액을 가지고 프로필 사진도 예약하고 인터넷 강의 듣는 거랑 좀 다양하게 이렇게 또 200만 원을 받아서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유튜브 브랜디드 작업인데요. 브랜디드 콘텐츠 작업이 어떤 거냐면 유튜브로 이제 제가 어떤 브랜드를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들이었어요. 본죽, 피자헛, 그리고 강원랜드, 아인 잉글리시, 음성 AI 프로그램, 그리고 오호라 젤네일, 어떤 커튼 업체랑
디퓨저 업체, 출판사, 에이스 침대, 뭐 소셜러스, 코아스, 금천문화재단 등 정말 다양하게. 그래서 어떤 영상은 이제 그 채널에 올라가고 어떤 영상은 제 채널에 올라올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크리에이터가 요즘은 약간 연예인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고를 연예인 분들한테 주시기도 하지만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10번째는 여행인데요. 올해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녀온 것 같아요. 제가 하와이의 와이키키랑 노스쇼어에 다녀왔었고요. 스위스의 취리히랑 베른, 인터라켄,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체코의 프라하, 체스키 크룸루프, 그리고 오사카, 교토, 고베, 제주, 평창, 광주, 부산, 제천 등 정말 다양한 곳에 다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의 10대 뉴스는 이렇게 있고요. 그 이외에도 제가 어떤 걸 또 했나 생각을 해봤더니 뭐 뮤지컬 같은 경우는 라이언 킹이랑 잭 더 리퍼랑 지킬 앤 하이드 조승우님을 또 봤습니다. 지킬 앤 하이드는 또 완전 뭐 VIP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에서 봤었던 것 같고 콘서트는 박효신, 박재범, 장범준님 뭐 이렇게 갔었고 영화는 엑시트, 극한 직업 뭐 이런 영화가 좀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독서 모임도 한번 갔었는데 그 소심살롱이라는 네, 그 독서 모임 갔었는데 되게 재밌었고요. 제가 요즘에 또 힘들었던 10대 뉴스도 꼽아봤는데 일단은 신한 두드림 크리에이터 면접 탈락. 두 번째는 한국출판진흥원 북튜버 공모전 탈락. 세 번째는 트레저헌터 정부정책 크리에이터 공모전 탈락. 네 번째는 하나 드림 플러스 크리에이터 공모전 탈락. 다섯 번째는 하나 드림 플러스 스타트업 기업 탈락. 여섯 번째는 여성 창업 경진대회 탈락. 일곱 번째는 한국 콘텐츠진흥원 외국어 번역 분야 탈락. 여덟 번째는 위염과 식도염 걸린 거. 아홉 번째는 너무 바쁘게 지낸 거. 열 번째는 해외여행 가서 엄마랑 너무 자주 싸운 것. 이런 것들이 좀 힘들었던 뉴스, 아쉬웠던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가 그래도 이런 10대 뉴스를 정리를 해보면서 올 한 해를 좀 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10대 뉴스는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고요. 여기 아래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저희 카페 주소 제가 아래에다가 적어드릴게요. 스페셜 아일랜드. 저희 카페는 바로 엉뚱섬입니다. 네. 엉뚱섬 네이버 카페에다가도 여러분들의 10대 뉴스가 무엇이었는지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제가 많이 더 성장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콘텐츠들을 만들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저랑 2020년에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소리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프스타일 크리에이터 잘 사는 언니였습니다. 안녕.